파트 3. 맨발의 다양한 효과. 08. 상처가 빨리 낫는다. 접지 효과 중 의료에 접목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상처 회복 효과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은 맨발 걷기 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요. 당뇨가 있는 분은 맨발 걷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도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절이 잘 되는 당뇨 환자는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당뇨가 잘 조절되지 않아서 인슐린을 고용량으로 써야 되는 분들이나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 있어서 감각이 둔하거나 저린 분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당뇨빨은 의사도 끔찍하게 싫어하는 병입니다. 당뇨가 심하거나 오래되어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면 신경도 손상을 받습니다. 이런 분은 감각이 무디기 때문에 상처가 나도 금방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오랫동안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치된 상처라도 면역 상태와 혈액순환이 정상적이라면 회복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당뇨가 잘 조절되지 않는 환자는 상처가 깊이 파고드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악화된 상처 부위를 수술해서 잘라내야만 합니다. 아주 끔찍한 당뇨의 후유증이죠. 물론 당뇨빨이 있는 분에게 맨발로 아무 곳에서나 걸으라고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분은 바닷가 모래사장이나 동네 놀이터의 모래사장과 같이 매우 안전한 바닥을 선택하고 바닥이 안전한지 살피신 후 조심스럽게 맨발 걷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가 심한 분은 상처가 작게 시작해서 점점 커지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엄지발가락이나 복숭아뼈 주변으로 상처가 잘 나게 되죠. 한 사례 연구 논문의 주인공은 당뇨를 가진 84세의 여성입니다. 새로 산 부츠를 신었다가 몇 시간 만에 좌측발의 바깥쪽 복숭아뼈 주변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당뇨가 심했던 환자의 상태 때문에 물집은 금방 개방성 상처로 바뀌었습니다. 상처를 전문적으로 보는 센터를 여러 군데 방문해서 치료를 받았지만 상처는 낫지 않았습니다. 센터에서 검사 결과 다리의 혈액 흐름이 심각하게 나빠져 있었습니다. 논문에 나오는 초기의 모습은 개방성 상처도 문제지만 발 전체의 피부도 창백하고 거칠어 보이는 문제도 있습니다. 워낙 상처가 잘 낫지 않고 통증도 있어서 걸을 때 절뚝거리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환자는 30분 동안 접지 패드에서 접지를 한 후에 통증이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매일 30분씩 접지 패드에서 접지를 한 지 일주일 지난 시점의 사진입니다. 처음에 비해서 피부도 다소 윤기가 있어 보이고 상처가 상당히 아물어 있는 상태입니다. 통증도 80% 정도 좋아졌고 더 이상 걸을 때 절지도 않았습니다. 마지막 모습은 접지를 한 지 2주 후 발의 상태인데 피부의 상태도 상당히 좋아졌고 통증도 전혀 없고 상처도 거의 없었습니다. 상처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서 치료를 해도 낫지 않던 당뇨발을 가진 환자가 이처럼 빠른 속도로 완전히 좋아지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그것도 전문가의 처치가 아니라 접지만으로 가능했다는 것은 특별한 일입니다. 지구가 의사 역할을 한 셈이라고 할까요? 깊은 상처도 이틀 만에 호전된다. 논문의 또 다른 사례는 프랑스에서 열리는 유명한 자전거 대회에 참가했다가 자전거 휠에 다리를 다친 사람의 상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수가 심한 상처를 입고 당일 병상에서 접지 패드를 붙이고 치료를 받는 장면에서는 상처가 깊고 주변으로 상당한 부종이 있습니다. 접지를 한 뒤 하루 만에 어느 정도 상처가 회복되어서 둘째 날
바로 다시 대회에 복귀했습니다. 이틀 뒤에 상처는 거의 다 아물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종도 상당히 회복되고 상처가 꽤나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접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처를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논문에 나와 있는 것이며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만일 좀 더 대규모 사례를 모집하여 상처 회복에 대한 효과를 통계적으로 증명한다면 수술 후에 회복하는 환자들이나 화상 및 큰 외상을 입은 많은 환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깊은 화상을 입은 분은 상처를 한 번씩 소독할 때마다 환자도 치료하는 의사도 무척이나 괴롭습니다. 상처가 접지만으로도 빨리 회복될 수 있다면 그분들이 괴로움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효과에 대해서도 정밀하고 잘 통제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09. 맨발 걷기의 어마어마한 운동 효과. 맨발로 걷기만 해도 푹 고호 근육이 튼튼해지면서 발바닥이 지면과 만날 때 더 안정감이 생깁니다. 이것도 접지력이라고 합니다. 이때의 접지는 전자의 흐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땅을 단단하게 붙잡는 힘을 말하는 것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발로 땅을 붙잡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나무가지를 붙잡듯 발가락으로 땅을 단단히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잘 넘어지지 않고 발목을 삐끗하는 일도 줄어들겠죠. 맨발로 다양한 땅과 만날 때 접지력이 커지고 우리는 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을 갖게 됩니다. 발에서 시작하는 이 단단함은 우리 삶의 전반의 안정감을 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무엇보다 인류의 어머니와도 같은 지구와 직접 연결되어 에너지를 공급받는 셈이니까요. 이렇게 맨발 걷기가 익숙해지신다면 적당한 땅을 골라서 맨발로 달리기도 할 수 있습니다. 맨발로 달릴 때 무엇이 좋아지는지 확인해 볼까요? 맨발로 달리면 무엇이 좋아지는가? 몇 년 전 유명한 TV 프로그램에서 맨발로 달리는 것과 신발을 신고 달리는 것이 발 근육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프를 만들어서 맨발로 걸을 때와 신발을 신을 때 발에 가해지는 힘을 비교하여 보여주었습니다. 긴 발가락 굽힌근은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발가락을 굽히는 근육입니다. 긴 엄지 굽힘근과 긴 종아리 근육 등 모든 근육이 맨발로 달린 그룹에서 신발을 신은 그룹보다 더 힘이 많이 들어간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맨발로 달리면 발의 모든 근육에 다 힘이 많이 가해지니까 발의 힘이 좋아질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반만 맞는 내용입니다. 실제 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TV 제작진은 앞의 3가지 근육만 가지고 온 것입니다. 앞쪽의 검게 표시한 그래프가 맨발로 달릴 때 근육에 가해지는 힘입니다. 앞의 3가지 근육은 맨발로 달릴 때 더 활성화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엄지발가락을 포함해서 발가락과 발등을 위로 들어 올리는 근육들, 가로 EDL, 긴 발가락 젖힘근, EHL, 긴 엄지 젖힘근, 가로 은 신발을 신었을 때 더 많은 힘이 가해집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맨발로 달릴 때 발을 땅바닥에 딛고 누르는 힘은 더 커지고 발목과 발가락을 들어 올리는 힘은 적게 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맨발로 달릴 때 발바닥의 근육들이 바닥을 누르는 힘이 커지면서 풋, 코어 강화 효과와 지압 효과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바닥 쪽의 근육들은 더 많은 힘을 쓰기 때문에 근육도 강해집니다. 또한 지면을 누르는 힘이 커져서 발바닥에 분포된 반사점들을 자극하고 우리 몸 각 부위의
장기 기능을 회복하게 돕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 지압 효과는 완전한 기전이 밝혀져 있지 않지만 전신적인 회복력과 연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사점의 존재가 아직은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되지 않았다 해도 발바닥 근육의 강화로 정맥의 순환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발가락과 발목을 위로 젖히는 힘은 좀 적게 들수록 보행과 달리기에 효율이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내용은 단순히 맨발 걷기를 하면 발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지면을 누르는 힘이 세지고 그 결과 풋코어 근육이 강화되어 혈액순환이 좋아진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연스러운 보행에 관하여 자연스러운 보행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과 같은 신발이 나오기 전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걸었을까요? 보도블록과 아스팔트로 온통 딱딱하고 평평한 바닥뿐인 도시 환경이 아니라 원래 흙길이나 산길에서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걷고 달렸을까요? 일반적으로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는 것을 정상적인 보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의학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발 뒤꿈치가 먼저 닿는다고 되어 있죠.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이런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짝 마른 체격의 아프리카 선수가 올림픽 마라톤 대회에서 맨발로 도로를 사뿐사뿐 가볍게 달리는 장면은 충격적으로 보일 만큼 특별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탈리아의 지배를 받던 에티오피아 출신의 무명 선수가 수많은 관중과 기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며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으로 들어섭니다. 결승선을 통과한 후에도 그는 에너지가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혀 지쳐 보이지 않았고 여유 있는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살고 있는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올림픽 마라톤 2연패에 빛나는 맨발의 마라토너 아베베. 그는 한때 조국을 옥죄었던 지배자의 나라 심장부에서 맨발로 뛰어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운동화를 신으면 뒤꿈치가 바닥에 먼저 닿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사람이 알고 있는 평범한 사실입니다. 맨발일 때는 어떨까요? 맨발로 달릴 때 뒤꿈치부터 닿으면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실제 맨발로 달리는 아베베 선수를 보면 앞꿈치부터 먼저 바닥에 닿습니다. 맨발로 달리기를 하면 앞꿈치부터 먼저 닿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아베베 선수가 맨발로 달릴 때 뒤꿈치부터 바닥에 닿았다면 그는 세계 신기록을 세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신발을 신으면 신발이 쿠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뒤꿈치부터 닿아도 그렇게 충격이 크지 않지만 맨발일 때 뒤꿈치부터 닿으면 굉장히 충격이 큽니다. 맨발로 달리면 앞꿈치가 착지하는데 이것은 신발을 신고 달릴 때 뒤꿈치로 착지할 때에 비해 충격이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우리 조상이 초원에서 다른 동물을 사냥하며 살아갈 때 가졌던 유리한 점은 오래 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칼이나 창으로 동물을 사냥할 때 상처를 입은 동물은 그 자리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상처를 입은 상태로도 열심히 도망가죠. 물론 건강할 때보다는 느릴지는 몰라도 사피엔스보다는 더 빠르게 달릴 수 있을 겁니다. 이때 털이 없는 사피엔스의 그 특별한 생존 능력이 빛을 발합니다. 바로 오래 달리기죠. 순간적인 속도는 사피엔스가 다른 동물보다 월등히 빠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느린 편에 속하죠. 그러나 오랫동안 달리는 능력만큼은 지구 최강입니다. 몇 시간씩 달릴 수 있는 동물은 지구에서 사피엔스가 독보적입니다. 맨발로 초원에서 우리 조상은 상처 입은 동물의 뒤를 쫓아 오랫동안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우리 몸 DNA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십 년간 인류는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안락한 신발을 신으며 우리 조상이 생존을 위해 축적해둔 소중한 기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맨발로 달리면 발목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수직 지면
반발력이라는 것은 발이 땅에 닿을 때 우리 몸에 주는 충격 전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충격을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면 맨발로 달릴 때 신발을 신는 것보다 오히려 충격은 덜 합니다. 맨발로 더 단단한 후반전의 삶을. 인생의 전반전은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공부를 잘 하거나 집요하게 파고들어 뭔가를 해내는 집중력 있는 사람이 성과를 이루어냅니다. 그러나 이 버릇이 후반전까지 이어지면 곤란합니다. 학창시절 열심히 공부하듯 신입사원 때 밤을 새우면서 책상에 앉아 열심히 일을 하듯 인생의 후반전에도 그런 식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든다면 엄청난 후폭풍이 뒤따르게 됩니다. 저는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선 환자분께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 후반전의 승자는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를 잘 쓰는 사람이다. 실제 엉덩이 근육이 약해진 분의 골반은 뒤로 기울어 자세가 꾸정해지고 허벅지 종아리 근육도 모두 약해집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은 우리 몸에서 혈액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근육들입니다. 이 근육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면 삶의 활력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 척추 협착증, 좌골신경통, 이상근 증후군, 무릎 관절염 등 온갖 근골격계 통증이 그 뒤를 따릅니다. 물론 엉덩이 근육이라는 말은 상징적인 이미지이지 엉덩이 근육만 튼튼하게 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인생 후반전에서 가장 쉽게 약해지는 대표적인 근육이고 그 근육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전반전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상체가 멋있는 사람들이 곽강을 받았다면 후반전에서는 상체보다는 하체가 튼튼해야 삶이 빛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마을 어르신이 한갑을 맞이하면 굉장히 큰 사건이어서 잔치를 하곤 했습니다. 그 시절 인생의 하프 타임은 30살이었죠. 30대부터 후반전이 시작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말 그대로 100세 시대여서 하프타임이 50살입니다. 50대부터는 후반전을 뛰어야 하는 셈인데 후반전 경기의 승자는 하체가 튼튼한 사람들입니다. 전반전의 상체의 힘으로 폼나게 다니고 머리를 써서 많은 득점을 했더라도 하체가 약하면 후반전 경기를 끝까지 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후반전 경기의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다른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뛰며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것을 벤치에서 지켜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부상으로 교체되어 들것에 실려 나오거나 체력이 떨어져 더 이상 경기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축구는 전반전에 골을 많이 넣어 놓았다면 최종 경기의 승자가 될 수도 있으나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최종 승자는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지치지 않고 그라운드를 달리는 사람입니다. 후반전에는 게임의 율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이죠. 이제 후반전을 마지막까지 달릴 수 있게 하는 하체의 힘은 어디서 오는지 살펴봅시다. 발 뒤꿈치에서 발바닥을 지나 앞발까지 뻗은 족저근막은 발의 아치를 지탱하면서 발의 안정감과 걷거나 달릴 때 효율을 높여줍니다. 좀 더 쉽게 빨리 달릴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다음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 족저근막이 얇은 막으로 이어지면서 발 뒤꿈치 뼈에서 아킬레스 힘줄과 연결되고 아킬레스 힘줄은 종아리 근육과 종아리 근육은 허벅지 뒤쪽의 햄스트링 근육과 연결됩니다. 햄스트링 근육은 좌골에서 골반의 다양한 인대와 만나고 이것이 엉덩이의 다양한 둔근과 천골, 척추에 안정감을 주는 근육들과 차례차례 이어집니다. 이렇게 근육들이 그 기능에 따라 기차가 연결되듯 근막을 통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맨발로 달리면 풋코어 근육이 좋아지는 것뿐 아니라 종아리의 근육도 함께 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효과는 사슬처럼 이어져 기능적으로 함께 움직이는 햄스트링과 엉덩이 근육, 골반과 척추의 코어 근육을 활성화합니다. 그뿐 아니라 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척추 기립근의 활성화도 유도함으로 맨발 달리기에는 하체의 전체적인 근력을 한꺼번에 트레이닝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인생의 후반전에 다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전반전부터 맨발 달리기를 한다면 전반전의 삶을 머리에서만 의존하지 않고 온몸을 활용하면서 좀 더 폭넓은 시선을 가지고 창의력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 미국의 유명 사립학교에서는 학생이 학교에 와서 처음 하는 것이 걷고 달리는 등의 육체 활동입니다. 우리나라처럼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책을 펴고 문제를 풀도록 하지 않습니다. 지적인 능력도 상당 부분 육체적 능력에서 시작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그렇게 강조하는 창의력도 책을 읽고 문제를 푸는 것으로만 길러지지 않습니다. 지적 능력과 창의력의 상당 부분은 몸을 움직이고 자연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낯선 것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삶의 여백이 있을 때 창의력은 길러집니다. 많은 철학자들의 통찰력 있는 아이디어는 산책 중에 떠오른 영감을 따른 것입니다. 노벨상을 받은 많은 과학자들도 운동이나 악기 연주를 하면서 핵심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나갔습니다. 몸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의자에 앉아서 머리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어둡게 만듭니다. 이런 너무 멀리 갔군요. 다시 후반전을 살아가는 분들에게로 돌아와 마무리하겠습니다. 맨발 달리기로 발부터 엉덩이, 척추까지 든든하게 만들어 인생의 후반전도 종료 휘슬이 울리는 그 순간까지 그라운드를 마음껏 누리며 풍성하고 단단한 삶을 사시기를 응원합니다. 맨발로 달리면서 유산소 운동 효과까지. 인생의 전반전에는 남들에게 멋지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실제 저는 결혼하기 몇 달 전부터 열심히 헬스장을 다니며 몸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혼 첫날 밤 신부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죠.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지만 그 시절엔 그랬습니다. 물론 그 정도의 기백도 좋은 것입니다만 후반전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남이 아니라 내가 봐서 멋진 모습이 더 좋습니다. 어차피 남들의 눈에는 내 외모가 눈에 더 잘 띄겠지만 그들의 눈에 보이기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이 이제는 아깝게 느껴집니다. 물론 지금도 열심히 근력 운동을 하여 조각 같은 몸매를 가질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럴 만한 시간도 에너지도 별로 없습니다. 가끔씩 마음먹고 헬스장에서 개인 트레이너와 함께 근력 운동을 한 적도 있지만 꾸준히 지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택한 것이 맨발 산책과 맨발 달리기입니다. 천천히 맨발 산책을 하면서 내면을 돌아보고 명상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반면 조금 여유가 있다면 맨발 달리기를 합니다. 꾸준히 계속 달려도 좋고 걷다가 뛰기를 그대로 반복해도 좋습니다. 저는 제대로 마음먹고 뛰면 4km 정도를 맨발로 달립니다. 짧게는 500m 정도만 달리기도 합니다. 후반전을 살아가는 저에게는 이제 근력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같은 시간이라면 근력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을 선호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장을 든든하게 만들고 하체 근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후반전의 삶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심장을 튼튼하게 만든다는 것은 비단 심장 그 자체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장을 포함하여 우리 몸의 전체적인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유산소 운동의 가장 큰 효과입니다. 특별히 저는 고지혈증이 잘 걸리는 체질이라 더욱 유산소 운동이 필요합니다. 맨발 걷기로만으로도 혈압이 100에서 300 mmHg 정도
낮아졌다는 분도 많습니다. 그만큼 심장과 혈관도 튼튼해지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고혈압이 없더라도 평소에 맨발 걷기와 달리기로 꾸준하게 심혈 관계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스토리양입니다.